안녕하세요. 시골사냐치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바깥에 나가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아주 무더운 날씨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살아온 미래로 제일 더운 날씨 같아요. 예산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작년보다도 덥고 이게 100m 걸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에어컨 그늘만 찾아다니게 되는데 참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려운 노약자분들 전방에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나마 에어컨 그늘 밑에 시원한 곳에 있는 분들은 좀 낫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그래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있고 국가기관에서 케어하는 곳이 많지만 노인들, 제가 알기로는 쪽방촌 노인분들은 정말 그 에어컨도 없이 좁은 방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합니다. 그 쪽방 노인분들, 그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 이렇게 사업도 하고 좀 사시던 분인데 왜 나이 먹어서 쪽방이 신세가 돼서 늙어서 이렇게 지옥 체험을 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다 가느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도로는 그 자식들한테 집 돈 다 뺏기고 그냥 그렇게 늙은 노후를 전방에서 힘들게 고통받고 살다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190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젊은 날 투자를 하면 늙어서 그 대접을 받는다고 자식이 큰 재산이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실이 지금은 나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노후에 내가 죽기 전에 지옥 체험을 하고 갈 수도 있다는 잠시 후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지금 노년에 접어드는 60대 이후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떠들죠. 자식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내 모든 재산을 주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자식들은 부모들을 설금설금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식이 집이나 재산을 꼭 쥐고 있을 때 자식들은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맴돌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캥거루 가족이란 말도 있잖아요. 30이 넘도록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 곁에 떠도는 사람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노후에는 스스로 이게 독립을 하고 자식들은 헐 놓아줘야지 자식 곁을 맴돌다가는 언제쯤에는 불행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의 끝은 무엇인가요? 내가 병이 들어서 들어누우면 자식 손에, 보호자의 손에 의해서 요양시설을 가게 되거나 내 선택과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식들하고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할 때 바들바들 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검사에서 노인이 혼자 스스로 살기 힘들고 치매가 와서 시설에 가거나 보호자가 보살펴야 한다 그러면 거의 99% 이상은 시설을 찾아봅니다. 그럼 보호자의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노인이 이제 치매 판정이 나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식들이 요양원 찾아서 그냥 보내고 찾지 않으면 끝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내 인간 존엄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죠. 그냥 뭐 자라 그러면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나의 자유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가지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 이제 그 어려운 병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아들이 병원을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보고 공기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거기 가서 쉬시라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내가 다 알아서 맡아서 할 테니까 쉬시라고. 내가 병원비 대겠다. 이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한테 주고 이제 가라는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사실 저는 충고를 했어요. 절대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재산, 내 집은 내 소유로 갖고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반은 관여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나의 주권을 다 넘기고 나면 그때 자식들도 자기에게한테 이제 이익 취함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요즘 부모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뺏어가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어요. 잠시 후 우리가 현재 인정해야 돼요. 나의 노후는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독립을 해야지, 자식을 믿고 자식한테 의존하다가는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노인들, 그 유모차 끌고 다니던, 유모차 밀고 다니던 노인들 절반은 돌아가셨지만 절반은 다 요양시설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딸이든 아들이든 들어와서 리모델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절대 부모 모시고 이렇게 치매 노인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들 정도잖아요. 지금 국가가 노인들 책임진다는 그런 인식이 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치매 몸이 아프면 요양원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내가 모실게요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건 말뿐이에요. 예.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시대, 자식들이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인권보다, 가족의 정보다 물질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물질 만능 시대로.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보고 공부 잘해라, 너 밥 잘 먹어라, 주의 구간입니다. 어른들 먼저 수저 드시고, 남편 밥상머리에 먼저 아버지가 밥상머리에 숟가락 놓을 때까지 기다리라 한 부모 없었어요. 밥 먹고 먼저 학교 가라, 먼저 밥 먹어라, 좋은 거 먹이고, 그렇게 가르쳤고, 무조건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가족의 정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인성교육을 시키고 약자나 남을 배려하고 살아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한테는 대단한 존경심을 갖지만 몇 프로 없어요. 거의 다 99%가 내 자식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해라. 성공해라는 뭐예요? 약자 위에서 군림하라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또 내 가족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정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젊은 날에 정말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 가장도 늙으면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젊은 날 이용을 했다거나 자식을 돌보지 않고 살은 사람들을 혹시 늙어서 나를 돌봐줄래나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어릴 때 아버지 없는 부재 속에서,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한 그 속에서 그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늙어서 병을 안고 돌아온 아버지와 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 주겠어요? 그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좀 쓴소리 같지만, 약 500m, 사람은 살아가면서 극히 도덕적이고 상습적인 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혹시나 개친에 욕나는 일 없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 부모도 버림받는 세상이잖아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면 나 커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고 한 자식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예요. 잠시 후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를 떠나갈까봐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잔다고 한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고 부모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필요 없다고 나이에서 떠나가거라고 부모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식을 어릴 때 돌보지 않은 사람은 한상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흘러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가족들 가슴에 치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 휘발유를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있으면요, 그때 안갚음이 돌아옵니다. 그 전처나 자식들이 언젠가는 쓴소리 하면서 후박을 할 거예요. 너 젊은 날 어떻게 했느냐, 너 벌을 받아서 그러게 되지. 이렇게 환자한테 악담을 할 가능성이 거의 99% 100%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옛말에 젊은 날은 바깥에 떠돌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이 먹어서 자기 집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는다.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젊은 날 인연이 안 되거나 여의치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으면 늙어서 나를 돌봐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돈이 먼저고 돈이 중요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정은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참 단 5년 앞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한 예로 제가 한 20년 전에 기촌할 때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지. 우리 동네에 한 60초? 50대 후반 아저씨가 있었어요. 50대 후반에 그 이제 베트남 처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아저씨 팔뚝도 근육도 있고 한여름에도 다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다니는데 항상 얼굴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이 나는 20몇 살 차이 나는 아가씨 얻어서 아들을 연년생을 둘 얻었어. 이러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젊은 날 중동 사우디에 가서 그 더운 여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그때 당시 한 평에 10,000원 하던 논을 1만 평을 샀다고 합니다. 부자죠. 근데 이제 젊은 날 홍기를 놓치고 이제 50대 중후반에 베트남 처자를 얻어서 가정을 꾸렸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결혼했으면 처자를 동네에 데리고 와서 농사도 가르치고 시골에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아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데려오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이분은 농사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조립식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근데 개도 키우고 열심히 살았어요. 되게 선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한 70 넘으니까 인상이 설설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울상으로 변해요. 어느 날 지나가길래 인사를 했더니 자꾸 혼잣말을 하시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도 지랄하고 나한테 막 퍼붓는데요. 그리고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로 존중 안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마 여자가 성적으로 내가 나이 먹어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시길래, 아유 아저씨 병원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요즘 뭐 좋은 의학기술도 있으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얼마 후에 이제 소문에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동네 농사지로 안 나타나서 물어봤더니 아파트에서 아니 이분이 그 상녀를 메고 가다 동네 조상 때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를 다쳐서 그동을 못한대요. 아파트 이제 그 고층에서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병문안 갈 수도 없고, 아들 둘은 중고등학생인데 학교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아저씨 안부. 왜냐하면 제가 이사 올 때 우리 집 수리할 때 이제 보조로 일도 해주셨는데 그때 수도를 묻는데 그 2m를 혼자 삽으로 파더라고요. 힘이 엄청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3살밖에 안 됐어요. 그 아저씨 어떻게 됐습니까? 아저씨 아프시다며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그랬더니 밥을 잘 못 먹어. 왜 여기 먹을 게 없어? 부인이 반찬을 안 해놓나요? 그랬더니 냉장고에는 베트남 라면밖에 없어. 아들 둘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가고 마누라는 공장 가서 일하고 12시간 그 새벽에 들어온대요. 아마 바람이 난 것 같대요. 아이고 아저씨 약은 드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그랬더니 혈압도 있는데 병원을 못 다닌대요. 왜요? 그랬더니 혼자 걸어 내려오지도 못하고 부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안 데려가서 약도 못 먹고 있대요. 70서너 살이면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참 딱하더라고요. 그럼 아저씨 요양원에 가셔서 밥이라도 얻어 잡수고 사세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몇 군데를 3군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저씨가 치매는 안 왔더라고요. 정신은 말짱해요. 그분이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이웃도 잘 돕고 그랬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 중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나는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아.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내가 한국 여자 나랑 비슷한 여자를 만났어야 노후에 서로 등록을 해주고 밥도 먹고 사는데 이 베트남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들만 둘 낳았지. 아들도 나 무시하고 지 엄마가 무시하니까 아들들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누라가 아마 직장에 동료하고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베트남 와이프가 요양을 보냈는데 잠시 후 근데 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갔는데 그냥 옆에서 똥 싸고 오줌 싸면 냄새 나고 매일 사람 죽어나가고 그냥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 가겠다고 깽판을 놨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여기저기 3군데를 갔는데 다 나왔대요. 그나마 이 아저씨는 치매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주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본인 소유로 땅도 있고 물어보니까 땅은 다 팔아먹고 지금 5,000평만 남았대요. 마누라 뭐 차 사달라 해서 그랜저 사주고 거의 뭐 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누라가 다른 데를 또 알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듣고 아유 제가 아재 저기 요즘 조금 시설 좋은 데 가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환경이 괜찮은 데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제일 돈 안 드는 싸구리를 갔기 때문에 사람 맨날 죽어나가는 거 보고 대소변 냄새 옆에 사람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 다 맡아야지. 그렇지 않고 좀 돈을 주고 가면 시설이 괜찮은 데도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도 140만원이래. 그래 140만원이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아마 한 70만원 80만원 본인하는 것 같은데 제일 싼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연이 나를 싼 데를 넣었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제는 아저씨 몸을 돌봐야 될 때요. 그 남은 5,000평이라도 잘 간수해서 아저씨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주위에서 가장 믿을 사람 형제나 누구 있으면 상의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5,000평 남은 거 아저씨가 마지막 노를 위해서 괜찮은 시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힘없는 목소리를 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운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정신 판단력도 옛날에는 상당히 똑똑하셨는데 이제 나이 먹고 그런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못 만나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전화하기도 어렵고 찾아보기도 어렵고 참 그 사람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잖아요.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힘껏 진짜 살아서 자식을 돌봐야 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는 놔줘야 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 자식한테 의지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믿고 100% 하다가는
잘못하면 역전되는 수가 있어요. 응? 그냥 그 달콤한 말에 빠져들어서 다 주고 참 어렵게 되는 노인들을 저는 이 농촌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요즘 시설이나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자격은 보호자잖아요. 자식들 2사람 이상이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판정이 자식들 손에 넘어가는 순간 그 정서가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아저씨는 치매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요양원에서 나가겠다고 깽판 놓고 막 소리치고 하니까 마누라가 데리러 그나마 오죠. 보호자가. 예, 그러지 않고 내가 치매가 왔다 그러면 보호자가 어이구 집에 아무리 갈라 그래도 내보내주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서 손발 묶고 나버려요. 떠들고 뭐 제가 듣기로는 부정적인 면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양원에서 밤에 잠 안 온다고 약 300m 돌아다니거나 공동생활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좌측 방향입니다. 뭐 녹색 유도선 수면제를 먹이거나 아니면 손발을 묶어 버린다더라고요. 왜냐면 밤에 다쳐서 사고 날까봐 그 보호자들도 아니고 밤 잠 안 자고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손발을 묶고 나버린대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그런 대접을 받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동물도 아닌 사람이 자기 자유도 박탈당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냥 타인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감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내 건강, 내 노후, 내 재산 관리를 죽을 때까지 잘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매 안 걸리고 살다 가야지. 여차하면 한순간에 내 모든 거는 박탈당하고 내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제 문제인 동시에 이 주위에 살아가는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앞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 지역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가면 제가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이렇게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그게 자식과 관련된 재산 문제로 저는 2명을 봤어요. 2명. 한 분은 제가 그 마을에 갔는데 키가 아담한데 허리도 하나도 안 굽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정신도 맑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사하면 저한테 호박도 주고 물건 나눔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똑바른 분이시더라고요. 깔끔하고 치매도 전혀 안 오셨더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께서 한숨을 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젊은 날 19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너무 가난했어. 아이들을 낳는데 집이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어서 들어가는 계집 같은 집에 살았다. 그래서 남은 논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손톱 발톱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오막살이 집 현재의 집을 마련했대요. 텃밭이 조그만 게 있고 옛날 집이에요. 예, 그런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 집을 구입하고 나서 아이들과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몇 년 전에 남편이 영감님이 돌아가셨대요. 병중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땅과 소유한 집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제 자식들하고 의논했나봐요. 이때 이 할머니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나도 영감 뒤따라 곧 갈 것이니 뭐 나한테 이전을 하느냐, 정여세도 있고 하니 바로 자식들 나눠줘라. 그래서 삼형제한테 나눠줬대요. 자식을 믿고 그랬나 보죠. 그렇게 자식들한테 다 양보하면 이 할머니를 잘 이렇게 보살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살고 있는 집하고 논 이렇게 네마지기를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논만 네마지기 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논을 세마지기를 줬대요. 그런데요, 그 나눠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발을 건터래요. 그래 형제들간도 사이가 안 좋아지더랍니다.
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둘째한테 논을 내마지기다 주냐 이러고, 또 둘째는 왜 형한테는 집을 다 주냐, 그리고 또 셋째는 왜 형은 집도 주고 논 내마지기 주고 둘째 형도 내마지기 주는데 왜 나는 세마지기밖에 안 주냐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부모님 집을 찾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외롭게 혼자 사셨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도 잘 안 찾아오고 한 번씩 오면은 그 집을 자기 집 마냥 자기 아들 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할머니가 새들어 사는 사람 취급을 하더래요. 이왈지왈 잔소리나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서 전화를 통화 중에 아들 보고 아프다 했더니 아들이 왔더래요. 근데 아들은 오자마자 큰 자루를 들고 오더니 어머니 장롱을 열고는 그 안에 있는 옷들을 다 끌어다 자루에 담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 옷장에 손을 대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 쓸데없는 옷 너무 많으니까 좀 갖다 버리려고 해요 이러면서 막 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된다, 내 옷장에 손대지 말아라, 내 추억이 있는 다 옷들인데 네가 왜 내 맘대로 옷을 갖다 버리려고 하느냐,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손대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사는 게 너무 슬프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제삿날에도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 이런 핑계로 안 오더래요, 자식들이.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 제가 만났던 날 할머니가 자기 남편 기일인데 소주 한 병 사가지고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주 한 병 부어주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려고 제초제를 사다가 옷장에 감췄대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오더니 옷장을 뒤져가지고 제초제가 나오니까, 아유 어머니 이런 걸 왜 방에다 놓냐고 갖다 치웠대요. 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잠시 후 과속 및 어르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러면서 제가 따독거려 줬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가 며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누군가 갔더니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분 어떻게 됐느냐, 아프냐 그랬더니, 아니 모르세요? 그저께 죽었대요. 내가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왜 그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날 노인정에 가서 마을 해관에서 잘 놀다가 집으로 갔대요.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이제 그 큰아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벌써 상태가 안 좋더래요. 할머니가 막 2km 전방에서 할머니가 막 숨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119하고 막 쫓아왔는데 돌아가셨대요. 바깥에 나와 마당에서 거품을 물고. 그래서 그 예전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서 아들이 CCTV를 설치해놨대네요. CCTV를 보니까 토하더래요. 마당에 나왔어. 그래서 동네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약을 먹은 것 같다, 평소에 우울증세가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뭐 도와줄래야 제가 자식도 아니네 도와주기도 어려워. 어디 상담소라도 좀 연결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건강 한 80 정도 되셨는데도 정신도 말짱하고 허리도 하나도 안 굽고 꿋꿋해서 제가 100살은 사실 것 같아요 그러고 했었는데, 참 그렇게 가신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집 뭐 한 1년 정도 비어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샀다고 하는데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옛날 집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멋지게 누가 샀나봐요. 리모델링 하고 있길래 그 할머니의 아픔이 서려 있는 집이라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자식한테 계속 의존하려고 그러고, 설마 내 자식은 나를 돌보겠지 이렇게 하면 자식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자식도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자기 인생 삶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부모를 위해서 뭐 다 하겠어요. 뭐 그러다 보면 귀찮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요양원에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또 자식이 잔소리를 한다든지, 부모님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하면 부모님을 그것을 못 이겨서 전방에 자살하는 과속 방지턱입니다.
우리 한국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납니까? 젊은 날 열심히 살았는데. 노인 빈곤율 1위는 젊었을 때 자식한테 다 뜯기고 자녀교육이다 뭐다 다 주고, 노후에 그나마 남은 노후 준비자금까지 집도 그거 뭐 집 가져갈 때는 자식들이 막 아버님 아버지하고 애교 떨겠죠. 그게 부모가 거지 된 거 알면은 그 다음부터 아는 체도 안 해요. 부모가 가까이 하면 병원비고 뭐고 다 들어갈까봐.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살기 힘들고 자식들도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누려야 될 건 많잖아요. 지금 맛집에다 먹거리에다가 자식 교육도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약 300m 지금 요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잖아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거 보내는데, 주위에 돌아가신 노인들 보면 병원에 가 있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대퇴골에 굴절 온 것도 모르고 눈 밑에 멍만 들은 거 괜찮다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그 이후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휠체어 태우고 요양원에서 넘어지면 전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서 검시를 하니까 죽은 의사 와서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보니까 대퇴골에 멍도 들고 다리가 휘어졌다. 그게 뭐예요?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고 대퇴골에 금이 간 채로 한 1년간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 고통을 다 받고 말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내 가족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응?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아유, 그리고 호두나무 집에 할머니 사건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이 어려운 얘기만 했어. 날치대도 힘들지만 이 어려운 얘기라 그래서 아유 듣기 싫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오겠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제 자식하고 너무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어서 약 20m 전방에 정신은 내가 무장을 해야 돼요. 목적지 지금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나는 감금되고 단체 생활에 적응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도 박탈당하고 인간 존엄성 말살이 된 상태에서 그냥 지옥 체험을 하다가 내 인생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방지턱입니다.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저도 젊은 날에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어떤 걱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홀로 쓰게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치매가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내 문제는 10년, 30년, 20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병이 오거든요. 정신도 빨리 이렇게 상하게 됩니다. 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노후 준비, 경제적, 건강, 정신적 독립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 정신 차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100% 올인하면 안 됩니다. 절반씩 내 노후도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적당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